안녕하세요. 그 마이크가 혹시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소개받은 전명산이라고 합니다. 어, 그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좀 이제 이 자리가 좀 약간 무게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이제 중소기업 정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는 곳이라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이제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장표의 많은 부분을 좀 새로 작성을 했어요. 예, 이제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좀 더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개발 현황 및 산업화 동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제가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지금 이제 4년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현장에 있는 것들을 라이브하게 좀 전달 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실제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잘 안 보이는 그런 비즈니스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이제 다 이제 좀 밖으로 끄집어내야 이게 실제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뭐 그리고 이 가능성은 뭔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뭐 위험 요소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라이브하게 예, 말씀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잠깐 뭐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IT 쪽에서 한 20년 동안 일을 했고요. 책을 3권을 썼어요. 이건 2012년에 첫 번째 책을 쓴 거고, 요거는 이제 17년에 이제 제가 블록체인 공부하면서 이제 책을 썼던 것이고요. 요건 이제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이제 요 앞에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아마존에 이제 온라인 출판을 했고요. 예. 요게 이제 19년에 그 유럽에서 실제 블록체인 이제 유럽 정부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는 그 현장에 이제 언론재단의 그 기자 연수 과정이 있는데 거기 제가 그 자문으로 같이 참석을 해서 이제 유럽을 이제 실제 가서 이제 각국 정부 관계자들 만나고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제 저는 옆에 동행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너무 좀 신선했어요. 갔다 와서 이제 그쪽에서 진행하는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뭐 접근하는 뭐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신선해서 이제 그걸 이제 책으로 쓰게 됐습니다. 예. 그렇고 이건 뭐 제가 이제 기고했던 글들이고요. 예. 저는 이제 2017년에 이제 한국에서 첫 번째 ICO를 했던 보스코인이라는 프로젝트에 이제 중간에 결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었고요. 예.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한번 했어요. 블록체인 원천 기술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이제 원천 기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되게 어려운 소프트웨어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도 뭐 글로벌로 극소수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한번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 회사가 이제 뭐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따로 이제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소셜 인프라테크고요. 현재 알파 버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것에 알파 버전까지 이제 개발이 끝났고요. 이제 뭐 베타 버전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한 4년 이제 실제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이제 뭐 공부하면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저와 이제 저희 팀의 해석,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해석이고, 그거는 이제 디지털 기반 사회에 신뢰 레이어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술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예요. 이제 뭐 이제 시각은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기술적인 내용들은 뭐 사실 소개할 시간도 없고 이제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큰 의미를 갖는 부분들만 제가 좀 짚어봤어요. 이제 시작은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블록체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시작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막 작동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 그래서 막 뜯어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아키텍처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키텍처를 보고서 이런 구조면은 뭔가 다른 데도 쓸 수 있겠네 막 이런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점점 확장이 돼서 이제 최근에 뭐 DID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데도 쓰이고 뭐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CBDC,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도 이제 블록체인이 당연히 쓰일 거고요. 뭐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예. 이제 핵심적인 이제 뭐 출발 지점은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50년, 뭐 길게 보면 50년, 70년 정도 이제 고민들을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디지털은 정보가 카피가 되잖아요. 아주 쉽게 카피가 되니까 이중 지불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 전에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계신 여기 예, 실장님 시장님에게도 보내고 뭐 양쪽에 이렇게 보내도 그 전에 이제 이거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독특한 아키텍처가 등장하면서 이걸 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중지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동일한 원장을 다수의 노드가 공유하는 형태로,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똑같은 원본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한쪽 해킹해도 이제 전체의 데이터 값은 보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네 군데다 보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의도적으로 훼손한 경우도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결과적으로 유실된 부분은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네 군데다 보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시 필사해가지고 이제 또 복사해서 놓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거를 한번 복사해서 넣으려면 이제 나무판 깎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전자적으로 실시간으로 예, 동기화가 되니까 이제 이변조가 불가능한 어떤 구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기록되면 수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예요. 핵심은 블록체인 핵심은 수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뭐 수정해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그런 걸 하겠다는 사업자가 있으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은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블록체인의 기본은 수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한번 기록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예.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갱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은행에서 데이터 기록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기록되면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건 이제 그 뒤에 수정이나 그러니까 데이터 변경 이력 추적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따로 보완을 해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수정이나 변경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용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조로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쨌든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는 수정 불가.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수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데이터가 1이라는 값이 들어간 2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몇 월 며칠 1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요 동일한 요걸 키값이라고 하면 요 키값을 이제 키값의 업데이트된 버전이 어느 블록에 새로 들어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이제 변경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쓰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 1이라고 기록된 숫자는 변경을 못 해요. 예, 이걸 이제 가끔 보면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그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원장을 이제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적어도 이제 원장을 공유한 사람들은 원장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초에 비트코인이 거래 내역들을 완전히 오픈하는 형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감추려면 이제 별도의 장치들을 만들어야 돼요. 소수의 허가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이제 제한하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의 반대급부로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슈가 이제 바로 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IBM이 만든 하이퍼레저는 거는 이제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기업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프라이버시 데이터 다루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드들이 막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데이터 전송 시간도 있고 이거 뭐 밀리세컨드 뭐 이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전송 시간들이 그게 이제 뭐 만 대 뭐 이러면 이제 이게 동기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뭐 그 시간이 뭐 이제 비트코인의 10분으로 잡은 거고, 예,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 12초인가? 12초인가? 아무튼 이제 그 1분 안쪽으로 이제 이더리움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보통 디지털 데이터 처리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분의 시간갭 이런 것들이 사실 답답하기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갭 때문에 이제 처리 속도에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이거를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다른 아키텍처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샤딩이니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앙 관리 기관이 키를 관리하지 않아요. 그 키는 개인이 관리해요. 그 이제 뭐 비트코인의 그 계좌에 대한 키든 아니면 뭐 어떤 내 데이터를 담은 어떤 마이 데이터 뭐그 뭐라 그러나 저장소 이런 거에 대한 접근 권한이든 어쨌든 그 키를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키를 잃어버리면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 키가 사실은 그 계좌랑 동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개인이 보관하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리거나 해킹당하거나 이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잠깐 예. 예. 아까 우선 비트코인 기반 기술을 시작했다 했잖아요. 예. 예. 그 비트코인 기반 기술이 뭐예요? 전리품 뭔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2008년에 이제 백서라 그래서 이제 기술을 소개한 문서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이런 구조로 하면 중앙화된 금융기관이 없이 금융 거래가 가능하겠다라는 걸 이제 그 문서로 정리한 백서가 나왔고요. 그걸 이제 2019년에 그걸 실제로 이제 코드로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기반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그 문서하고 이제 코드 둘 다인데 예, 거기에 이제 특별한 아키텍처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구현하려 사토시 나카모토가 구현하려고 한 특별한 기술적인 아키텍처가 들어 있고 이제 제가 기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은요. 예. 아키텍처의 구조가 예. 요소 기술이 예. 어떤 거예요? 그 요소 기술들은 거기에 이제 좀 이런 질문이 나오실 거라고 사실은 생각은 안 했는데, 예, 그게 그러니까 일단 사토시가 말한 지금도 예, 예, 백서라고 없었지만 예, 예, 8페이지짜리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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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백서라고 얘기하는 게 예. 그 8페이지짜리 그냥 글이 그냥 에세이죠 사실은.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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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술은 다른 데 있었던 거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기술은 사실은 다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요소 기술들을 조합해서 네. 이제 그걸 하나의 아키텍처로 짠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요소 기술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이 들어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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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제 해시라는 뭐 그런 이제 암호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기술들, 암호화 기술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P2P 그러니까 토렌토 아시죠? 토렌토가 그 노드들이 그 노드들의 그 권한이나 뭐 책임이 동등하거든요. 예, 제가 토렌토에 접속하는 순간에 저는 클라이언트이면서 동시에 서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중앙 서버가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노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서비스 쓸 때 이제 되게 구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서버가 있고 나는 카카오톡을 쓰고 이거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이런데 P2P 네트워크는 클라이언트 서버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한 대가 동시에 클라이언트면서 동시에 서버 역할을 해요. 이 아키텍처가 이제 토렌토 이제 806 쪽에서 이제 발전이 됐는데 이 아키텍처를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동일한 원본을 실시간으로 카피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P2P 아키텍처를 가져온 거고 거기에 암호화 기술을 가지고 온 거고 거기에 이제 그 토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뭐 데이터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거죠. 예. 예.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은 이제 요거 뭐 제가 정의하는 건데 그 역사상 최초로 신뢰 그 자체를 제공하기 위해서 탄생한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그 디지털로 된 화폐의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아키텍처를 만든 거고,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데이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기술이 탄생한 거죠. 인류 역사상. 인류가 뭐 그동안 불도 발명하고 뭐
뭐 바퀴도 발명하고 뭐 막 했는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신뢰를 공학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기술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합의라는 구조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한번 데이터가 확 이제 저장되면 그걸로 끝 변경 불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저장의 기준이 뭐냐? 노드들의 합의예요. 예. 그럼 이제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진본이라고 할 거야라는 거를 노드들이 합의를 해요. 예, 그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성이 돼서 막 이제 막 일을 하면서 이제 합의된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실장님에게도 보내고 이제 이렇게 양쪽에 보냈어요. 그 데이터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렇게 그 디지털 화폐에서 이 공격을 하거든요. 예, 양쪽에 보내면 이제 둘 다 인정하면 이게 카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이었던 10,000원이었던 게 20,000원이 되니까 이건 이제 금융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돈을 두 배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짜고서 이제 양쪽에 던졌어요. 근데 블록체인 노드들은 양쪽에 데이터가 들어왔네. 어느 걸 먼저 어느 거를 진번호를 확인할 거야. 그거를 노드들이 제일 먼저 저장한 거로 그냥 확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실장님에게 보내고 이렇게 두 군데 보냈는데 먼저 실장님께서 먼저 보냈어요. 근데 노드들은 나중에 두 번째 처리된 값을 먼저 저장을 했어요. 그럼 그걸 그냥 인정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데 이게 그러니까 팩트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해서 팩트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 중에 어느 거 저장할 거야? 그냥 노드끼리 합의해서 그냥 A로 해. 라고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그 인문학이나 뭐 이쪽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재밌을 거예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좀 들여다보시면 좀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아니면 특히 이제 행동 경제학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최신 이론들이 여기 많이 반영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라는 이게 이제 사회적 기술인데 이걸 이제 물리적 기술로 구현하면서 이제 그 기반으로 신뢰를 보장하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신뢰라는 그 이전에는 이제 공학적으로 신뢰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이게 설명이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예전에 신뢰를 제공하는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뭐 유럽의 영화들 보시면 이제 공작이나 백작이 저기 멀리 가는 장수한테 명령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필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쓰는 종이에 자필로 쓴 다음에 그걸 이제 접어서 자기네가 쓰는 봉투에 인장 찍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이거 다 카피되잖아요. 다 조작되잖아요. 중간에 이제 그거 누가 빼가지고 이제 원래 뜯은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똑같은 필체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내면은 이제 위변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쓰는 그 종이나 뭐 필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되게 선택한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이나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때는 또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이기도 했고, 예, 그런 것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위변조가 가능했는데 21세기에 와서야 위변조 불가능한 이제 데이터 관리 방법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를 보존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공해야 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행정, 금융, 물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1.0, 블록체인 2.0, 블록체인 3.0 이렇게 나누고 1.0은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아키텍처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고 2.0은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아키텍처를 이제 엔지니어들이 막 뜯어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그때 자산 거래가 막 시작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자 한 판을 뭐 2만 비트코인에 사서 이제 이게 난리가 지금 이제 피자데이라고 이제 또 이제 매년 이제 기념하거든요.
그게 첫 거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거래예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이런 게 가능하네 이러면서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정보도 여기다 담으면 어떨까? 그래서 뭐 결혼식 날짜도 여기다 집어넣고 뭐 사망 날짜도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내 도메인 이 도메인은 내 거예요. 도메인 정보도 집어넣어보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자산 관리가 가능하네라는 컨셉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시도들만 하다가 아니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시도하지 말고 아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그냥 만들자. 여러 데이터를 막 알아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담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이더리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게 된 거죠. 이더리움이 이제 그리고 이더리움 지금 1.0이고 2.0이 이제 그 아마도 올해 말 내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1.0이 나오면서 이제 블록체인 가지고 뭔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실제로 해볼 수 있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이제 다시 또 다른 문제들이 이제 도전과들이 생겼어요. 일단 성능이 이더리움은 초당 14 TPS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14개밖에 처리를 못해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탈중앙화는 이제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그 애초 정신은 뭐냐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데이터의 신뢰가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은행 이제 블록체인 쓰고 뭐 국가기관도 쓰고 뭐 이러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사태가 나타나면 과연 기업들이 그 데이터 조작을 안 할 거냐?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쓴 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노드를 이제 직접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노드를 관리하니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어요. 예. 이거 이제 아까 얘기랑 조금 다른데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새로 그냥 엎어 써 버리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어요. 예. 예. 그건 이제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제 기업은 또 이제 사실 그런 니즈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블록체인의 애초 정신은 뭐냐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신뢰는 보장돼야 된다. 이게 블록체인의 애초의 그러니까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신뢰를 제공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리만 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나타났을 때 그럼 리만 브라더스가 데이터 조작을 안 할 거냐라는 부분 사실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기업이 마음 먹으면 데이터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그러니까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탈중앙화라는 이슈가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제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범용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뭐 자산 데이터도 담아보고 부동산 거래도 해보고 뭐 이런 이제 범용적인 할 수 있는 거를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안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블록체인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요 위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올라가는데 요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해킹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블록체인 데이터까지 접근이 가능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담긴 자산을 그냥 그냥 옮겨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주인의 허락이 없이. 예, 그래서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이제 좀 허접하게 만든 거 말고 이제 그나마 좀 이름 있는 것들이 블록체인 해킹된 사례는 없어요. 아직까지. 예. 예, 특히 메이저 블록체인들은 비트코인은 지금 10년 넘게 지금 작동하면서 아직 해킹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킹 사례들은 다 이제 블록체인 외부에 거래소나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나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프로그램들에서 오류나 아니면 뭐 이제 해커가 이제 이거를 실제 뭐 코드 막 분석해서 이제 뚫고 들어가서 이제 뭐 이런 케이스들이지 블록체인 자체는 아직까지는 해킹된 사례가 없어요. 예. 예. 그건 해킹은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건 이제 데이터를 복사해서 새로 하나를 만든 거예요. 예. 포크가 이게 이제 날이 이렇게 뭐 이렇게 삼지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가다가 이렇게도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하나 생긴다 해서 포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카피해서 별도
블록체인을 새로 만든 거예요. 포크는. 예. 그래서 그 해킹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 보안 이슈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노드들이 이제 각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이 운영하니까 여기 이제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이제 어떤 뭐 업데이트를 할 거냐 말 거냐부터 뭐 어떤 걸 업데이트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노드 운영상에서 이제 네트워크 이제 노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의사결정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뭐 이런 이슈 등등등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불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7년, 18년에 그 이제 그 광풍이 불었잖아요. 광풍이 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2016년, 17년에 블록체인 쪽에서는 그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어떤 기술적인 발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쌓이면서 2017년에 이제 그 거품이 이제 형성이 된 거고 어,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나 대형 이벤트나 아니면 이제 뭐,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획기적인 방점을 찍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기술이 이제 한 10년 사이에 어떻게 왔는지 한번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08년, 9년에 이제 블록체인 1.0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10년에서 12년 사이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안 및 해커 그룹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이제 막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엔지니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2년, 14년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봐요. 비트코인에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정보도 넣어보고 막 이러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15년, 16년에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그걸 범용 기술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블록체인 2.0이라는 컨셉이 등장을 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했죠.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그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이걸 그럼 진지하게 산업적으로 쓸 수 있냐는 거기서 이제 사실은 다 실패한 거예요. 2017년, 18년에 이제 그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막 버블이 형성이 됐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걸 서비스를 만들어 보니 크립토키티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에서 이제 그 크립토키티라는 그 캐릭터를 이렇게 만드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사용자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사용자들이 이제 조금 늘어나니까 그냥 서비스가 멈춰버린 거예요. 예, 용량의 한계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능의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죠. 그게 이제 2017년 말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한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죠. 블록체인 막 엄청나게 막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이제 확 꺾여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 17년, 18년에 이제 그럼 그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3.0 프로젝트들이 막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뭐 보스코인이나 아이콘이나 뭐 이제 몇 개 프로젝트들이 등장해서 이제 3.0 컨셉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한 2년 사이에 기술적 서비스적 정체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예, 그 사이에 사실은 블록체인 3.0 컨셉을 제대로 구현을 해서 이제 뭔가 좀 이제 이정표를 만든 것들이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아요. 예.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이더리움 1.0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3년째,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더리움은 어쨌든 비트코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뭐 넘버 2 프로젝트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솔루션이 안 나오니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책인 거고 이제 이런 걸 극복하려는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보면 뭐 이게 이제 좀 제가 보기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글로벌로도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기술적으로도 좀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에요. 이더리움 이제 2.0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알고랜드라는 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그러니까 성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제 탈중앙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EOS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뭐 다니엘 라리머라는 이제 친구가 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 코스모스는 재미교포가 있어요. 재권이라는 친구가 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이름 나오는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엔지니어링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이 그 안에 사회적인 어떤 컨셉들이 들어있거든요. 합의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함의들이 들어있는데 엔지니어이면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친구가 굉장히 극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아주 탑 레벨의 엔지니어이어야 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떤 철학이나 비전을 이제 기술로 그걸 해석해서 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프로젝트 리더, 그러니까 글로벌 프로젝트 리더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다 이제 공학자고 수학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스나 뭐 이런 시절에 사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동시에 철학도 하고 막 이랬던 예. 뭐 그런 프로젝트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 이름들은 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신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름들이니까 코스모스, 테조스, 뭐 카르다노, 뭐 트론, 뭐 하이퍼레저. 하이퍼레저는 IBM에서 이제 기업용 블록체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를 블록체인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 기업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해서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써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플러그가 아마 가장 오래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특허가 아마 단일 기업으로 제일 많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예, 제일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회사고 이제 블록코도 좀 오래됐고 열심히 하는 회사고 아이콘도 이제 뭐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고 저희는 이제 뭐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요 한 네 개 정도가 이제 자기가 개발한 블록체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하는 업체들이고 이제 좀 아쉬운 건 대기업이나 뭐 아니면 뭐 카카오나 뭐 이런 큰 업체들도 이거를 원천 기술 개발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카오가 전에 한번 그 카카오 네트워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더리움도 뭐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좀 만든 건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원천 기술은 다 가져온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잘 작동하다가 한 석 달 전, 두 달 전에 이제 이게 13시간 멈췄어요. 네트워크가.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그 보통 이제 서비스 운영하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가능하면 그걸 수정하고 이제 다시 오픈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수정 못 하고 그냥 오픈을 했어요. 예, 지금도 아마 수정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원천 기술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걸 개발한 엔지니어가 내부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소스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극소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 서비스가 점점 더 이제 고도화되는 순간에 문제가 될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의 사용성이 이런 것들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잘 안 드러나거든요. 이제 서비스 뭐 서버 용량이 한 50%뭐 70% 이렇게 막 차면 그때부터 이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이 막 나와요.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 생길 가능성 되게 높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대응 못 한다. 예. 왜냐면 그 소스를 누군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알아야 수정하잖아요. 잘못 수정하면 뭐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원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원천 기술을 이제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려운 기술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2.0이 지금 거의 한 4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 뭐 비트코인 다음으로 지금 이제 인지도나 뭐 아니면 이제 그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데도 불구하고 3년 4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투자하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국내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안 하는 거죠. 네. 아, 일반적으로 예, 이 블록체인 요소 기술을 개발했다가 예, 콜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래도 예. 기업의 사항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뭐 하이퍼레저를 가져다 쓰거나 이더리움을 가져다 쓰거나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좀 검증된 기술이 검증된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쓰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크라 그러는데 이제 뭐 기존의 네트워크 있고 이건 새로 이제 하나 만들어서 이제 쓰는 이제 포크라는 이제 용어로 쓰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블록체인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제 10년 동안 지금 이제 문제없이 작동을 했지만 계속 소스 업데이트를 해요. 그 오픈소스 엔지니어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막 기여하면서 계속 소스 업데이트를 해요. 조금씩. 예. 그건 이제 그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한 10년 정도 됐고 워낙 매니아들이 많으니까 이제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가져다 쓰다가 이제 쓰다가 문제들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블록체인 돌다가 멈추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예, 되게 많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경우는 그게 되게 크리티컬 문제일 수 있는데 수정을 못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되게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난 데는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좀 이제 해보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 원천 기술을 매니징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네. 넘어갈게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술 관련해서는 대략 이런 정도의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 속도 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탈중앙화 말씀, 스마트 컨트랙의 안전성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UX UI 측면에서 이제 사용성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예를 들면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어떤 그걸 이제 대비라 그러는데 이더리움 위에 서비스를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큰을 주고받으려면 이더리움을 사서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그 거래소 가서 혹시 거래해 보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워요. 처음 해보는 사람은 못해요, 그거. 예. 근데 지금 사용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더리움을 사서 이거 내 서비스를 쓰려면 이더리움을 사서 써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안 좋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적이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키 관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냐. 예.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이 뭐 DID도 그렇고 뭐 들어가는 뭐 모든 곳에 사실은 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키 관리를 이제 뭐 서비스로 해주겠다 이런 데도 이제 생겨나고 그게 이제 사실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 영역이기도 해요. 예. 그다음에 이기적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정리하면 대략 이제 수천 TPS까지는 왔어요. 전체적으로 속도 처리가. 근데 이제 비자가 뭐 이제 평균 한 2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더 끌어올려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수만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단계에서 뭐 수만 TPS가 나와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데들은 요거는 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수천까지는 지금 가능해요. 예, 거기까지 맞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더리움 1.0이 이제 뭔가 블록체인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프로타입까지만 가능한 거죠. 예. 실 서비스는 안 되더라는 게 이제 지금 블록체인 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시범 사업하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단계예요. 예. 기술이 더 가야 이거 이제 실제 상용 서비스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풀어낸 문제보다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더 많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초에 이제 뭐 블록체인이면 탈중앙화에 글로벌에 뭐 거기다 이제 뭐 화폐 디지털 화폐니 뭐 이러니까 이제 뭐 엄청 사기치기 좋은 아이템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칠 마음이 없었더라도 이제 비전은 되게 컸고 근데 실제로 해보니 구현을 못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필적 사기가 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전체 프로젝트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뭐 한다는데 전체 프로젝트의 한 90%는 사기였고요.
애초에 사기를 치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기성이 짙은, 예, 그러니까 거의 90%는 그런 것 같고, 한 이제 그 10% 정도는 이제 진지하게 해보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된 케이스들, 그다음에 이제 한 뭐 1%, 2% 정도는 이제 어쨌든 기술 개발도 하고 뭐 계속 이제 진척을 시키고 있는, 대략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저도 이제 90뭐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제가 90%는 사기예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민망하지만 냉정하게 예, 그렇게 예,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원천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예, 해야 되고 이건 이제 만약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행정이든 뭐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쓰든 뭐 이제 사회 인프라로 쓴다라고 했을 때 기술 메인터넌스는 어떻게 할 거냐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내에서 충분한 수준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응용처와 응용 방법도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도 이제 협업하려고 이제 다른 업체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제 다 새로 해봐야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아직 케이스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술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시간이 제가 발표할 시간이 지났는데 한 10분만 더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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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 이제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크게 이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요건 이제 그 민간에서 이제 지금 뭐 그러니까 가장 사고가 많은 영역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 용어들 보시면 아마 모르시는 용어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막 듣고서 이제 막 이렇게 돈 투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업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잠재적으로 이제 글로벌 서비스가 될 어떤 맹아들이 사실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기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정부, 대기업 뭐 이런 이제 뭐 그 대기업도 이제 수준이 뭐 SK나 뭐 아니면 뭐 부산 항만청 뭐 이런 사이즈 뭐 싱가포르 그 금융감독청 이런 데서 하는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 있어요. 예, 이쪽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크게 좀 이제 약간 거의 영역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이제 기술 응용 중심의 어떤 비즈니스들이 이제 되는 좀 대단히 프로젝트. 한국도 뭐 시범 사업하면 몇 억에서 몇십억 이렇게 나오는 글로벌로는 뭐 몇백억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이제 그 민간 산업 영역의 밑바닥에서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산업용 그러니까 이제 이쪽 보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좀 먼저 보시면 이제 뭐 증명서, 인정서, 뭐 이력 이런 것들은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하겠다. 제가 졸업한 이력 이거는 어딘가에는 기록이 돼서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증명이 가능하니까. 그 이제 학교에서 해주는데 이걸 이제 뭐 예를 들면 교육부가 관리하는 블록체인, 정부가 관리하는 블록체인에 그냥 쭉 담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정보를 뭐 제가 어디 유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갈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그러니까 시도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등초본 뭐 공무원증 발급한다 이런 것도 이미 지금 이제 시작됐고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기록 원본 보장하고 이제 접근 기록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접근했는지 기록 남기겠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졸업장을 이제 블록체인 기록한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있고요. 뭐 월마트에서 식품 이력 관리하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물류 관리에 블록체인 쓰는 거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의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돈을 주고라도 데이터에 대한 원본 확인과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해 줘야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핵심은 돈을 주고라도 그러니까 뭐 원본인 좀 보장하면 좋긴 한데 굳이 이걸 돈을 주고라도 할 필요는 없어. 이런 거는 뭐 사실 블록체인 안 써도 돼. 안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돈을 주고라도 이 데이터는 신뢰를 보장해야 돼. 라는 거는 다 블록체인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하는 비용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중복 보관하기 때문에 이게 노드가 최소 4대 이상. 근데 그다음에 이제 각 노드별로 또 이제 그 해킹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또 이제 그 거기 데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보안 기술들을 적용해 놓거든요. 예. 아니면 뭐 누군가 들어와서 컴퓨터를 끌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제 보안 기술을 적용해 놓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어떤 경우에는 되게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무데나 적용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돈을 주고라도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영역에는 다 적용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 이제 접근하실 때 얘가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라고 하면 돈을 주고라도 얘는 관리를 해야 돼라는 거는 예, 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정보를 이제 이건 뭐 요즘 워낙 뭐 핫한 거여서 한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기술이 아직 그 이거를 상용 서비스할 정도까지 안 갔어요.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좀 이제 너무 세게 드라이브하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다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저는 조금 속도 조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DID가 뭘 그 디지털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디지털 아이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전자 아이디, 그러니까 전자 주민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이걸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덴티티라고도 해요. 그 이제 그건 뭐냐면 핵심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덴티티 핵심은 기존에 이제 개인 정보를 정부가 다 보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도 정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책에도 썼지만 제 아들의 신원을 증빙을 하려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게 은행도 내 거 다 가지고 있고 보험사도 내 거 다 가지고 있고 통신사도 내 거 다 가지고 있고 곳곳에 지금 막 있거든요. 포털도 뭐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제 DID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해킹 이슈가 발생하고 뭐 누가 내 정보에 접근했는지 악용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에 핵심 컨셉은 뭐냐면 어, 정부는 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해. 너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 마. 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는 내 개인 정보는 다 개인이 관리해. 라는 형태로. 그래서 그 뭐 주민증 뭐 이런 거 이제 앱에다 넣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작인 거고, 이게 이제 운전면허증 들어가면 주민증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증 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증명서 이런 거 여기 다 들어가고, 뭐 이럴 거거든. 경력증명서 다 들어가고 이럴 거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내 개인 그 기기에 보관을 해요. 이런 정보들을. 예.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애초 컨셉상은 이 정보는 정부가 보관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그 개인정보 관리했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상향은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이 막 이제 다 관리했는데 내 키를 잃어버렸어. 이러면 이제 황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아니 실제로 이게 문제예요. 이쪽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키 관리는 개인이 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가 키 관리하는 어떤 그 이게 국가 인증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실제 막 이제 적용해 보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들이 뭔지를 지금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이 이제 이거를 시범 서비스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는 지금 왔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 검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기존의 법 빼고도, 그러니까 법 규제 뭐 이런 것들 빼고도 실제적으로 이거를 문제없이 작동시키려고 하면 검토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렇고 예,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DID랑 연결해서 이제 마이 데이터들 이제 뭐 여기 뭐 엄청 많은 신원 정보, 생체 정보, DNA 뭐 혈액형 뭐 이런 의료 정보 이런 것부터 뭐 생활 패턴에 관한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 정보, 신용 정보, 뭐 학습 이력
내 학력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그 마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미 이제 방향이 잡혔어요. 전체적으로 잡혔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과제로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미 방향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뭐 데이터를 관리했던 컨셉하고 이제 완전히 반대. 제가 이제 블록체인 정보를 혁신하다는 책에서 2018년에 그 네덜란드 정부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자기네가 하고 있는 그 DID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정부가 개인 정보를 관리 안 할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그 정부 관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지났더니 한국에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IoT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IoT 디바이스들이 지금 스마트 시티 하면 이제 쫙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수도, 뭐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도로 뭐 이런데 이제 센서도 쫙 깔리는데, 이제 자율주행차도 이제 지금은 이제 차가 그냥 혼자만 하는데, 이제 애프터 모델은 그 도로에 센서들하고 이제 계속 통신하는 모델로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센서가 없으니까 이제 지가 막 차선 인식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센서가 주는 데이터가 잘못되면 이제 이거 바로 사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실 블록체인을 적용하기가,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방법론이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단 IoT 기기가 쏟아내는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블록체인이 허용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수준은 지금 초당 몇천 건이란 말이에요. IoT 디바이스, 뭐 도로에서 뭐 센서들이 막 데이터 보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아직 이제 그냥 이런 문제가 있네라고, 이제 그 2017년, 18년에는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되나 보다 이러고 이제 막 투자하고 이런 거죠. 그 중에 진지했던 프로젝트들도 있고, 사기인 걸 알고 했던 프로젝트들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는 뭐 이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확인이 됐고, 이건 뭐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쓰는 게 맞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고,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증권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고, 한국도 카사코리아가 그 금융위에서 샌드박스로 지정이 돼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자산 관리 쪽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이제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고, 이제 활용 방법도 좀 딴 영역보다는 좀 많이 개척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이제 산업적으로도 이제 제일 많이 뭔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약하면 이제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자산 레벨로 지금 이제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이제 사실상 이제 그 글로벌로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고요. 디지털 토큰이 가능하다. 디지털로 가치를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글로벌 10대 기업들이 토큰 발행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뭐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고, 미국 정부랑 막 싸우면서 밀어붙이고 있고,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스타벅스가 조 단위로 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토큰화 하는 순간에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클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OK 캐시백 이런 포인트들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전환해서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포인트예요. 똑같은 포인트인데 이제 그 기반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인 거죠. 그런 많이 하고 있고, 뭐 동전, 상품권 뭐 이런 것들, 뭐 지역 화폐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블록체인으로 이제 전환될 거고, 다 디지털 토큰 형식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한국 정부도 대략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 과세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과세하면 이제 과세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사업 구조 파악 이런 것들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엔 뭐 제도화는 이제 딱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건전하게 유도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큰 과제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제가 앞에 중간중간 설명드려서 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고 근데 이제 비전은 너무 거창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기치기 너무 좋은 ITM이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의도도 좋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이제 결과적으로 사기가 는 프로젝트들도 되게 많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또 이제 모델 설계를 잘못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 경제학이니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학문 분야들이 여기 복합돼 있거든요. 예. 경제 네트워크를 돌리기 위한 화폐 이론도 들어가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그런 구조를 잘못 짜서 이제 작동을 안 한 이런 케이스들이 부지기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예. 요거는 이제 실제 여기부터 이제 실제 이쪽 이제 요 영역에서 이제 지금 대략 어떤 사업들이 밑바닥에서 개척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영역이 한 뭐 열 몇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뭐 그냥 드러난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암호화폐 발행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크게 두 부류인데 이제 메인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곳에서 화폐를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토큰이 잘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자산이 잘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 블록체인이 잘 돌아간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기술 증명의 한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그게 잘 돌아가서 토큰이 막 이제 거래소에서 막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글로벌로 기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케팅, 글로벌로 마케팅 수단 중에 이거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그걸로 이제 뭐 돈을 만들고 이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만들어내는 효과, 그러니까 기술 증명, 뭐 글로벌 마케팅 이런 것도 굉장히 커서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응용 서비스들, 그러니까 뭐 크립토키티나 이런 응용 서비스들을 만드는 이런 데들에서 이제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 발행한 게 지금 한 3천 종? 뭐 지금 있는 거죠. 예. 한국에서도 한 10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0개, 제가 모르는 것까지 한 200개 될 수도 있고, 뭐그 정도의 토큰들이 발행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응용 서비스를 위탁 개발해주거나 이제 기술을 공급하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는 뭐 워낙 유명해서, 예. 근데 이제 거래소 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중앙거래소는 탈중앙거래소냐가 있는데 지금 이제 탈중앙거래소는 거의 다 죽었고요. 예. 거의 다 죽었고 중앙거래소들이 이제 지금 뭐 이슈인 거죠. 여기서 이제 뭐 가격 조작을 하기도 하고 그 뭐 이제 뭐 어떤 경우는 먹고 그냥 받은 다음에 그냥 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사고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여기도 이제 지금 뭐 그쪽은 이제 그쪽대로 이제 사건 사고 쪽은 이제 뭐 그쪽대로 좀 이제 주의하고 이제 뭐 관리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만 이제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들이 뭐 나스닥에 상장하니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냥 나쁘다고 치부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건전하게 만들 거냐라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미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와 사업 레벨로 갔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어쨌든 돈이 된다는 거는 이미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증명됐다고 얘기 안 하고요. 예, 예. 코인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파워가 있다. 그렇게 공격은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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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만약 비즈니스 파워가 있었다면 예.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겠죠. 사실.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 이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와요. 뭐 그 거래소를 나스닥에 상장하니 뭐 채굴 회사를 뭐 어디다 상장하니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그게 예 건전성 이런 거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산업적으로 이미 글로벌로는 그 정도로 검토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냉정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작용이나 이런 것과 별개로 이게 산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나 아니면 뭐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기술에 예, 대한 것과 예,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는 예, 굉장히 다른 차원이죠. 아까 대표님께서 예, 예,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지금 안정화가 안 돼서 예, 계속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예, 이런 상황인데 예.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할 거다. 사실 그냥 사진이죠. 청사진. 네? 사실 제가 예. 말씀을 하세요. 이제 질문할 게 좀 있어. 예,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 산업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부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좀 막기도 했고 뭐 이래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건 실제 산업을 그러면서 안 들여다봤어요. 실제 산업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사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이해를 하고 이러는데 안 들여다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전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가장 좀 엑기스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예, 사실 뭐 산업이 예, 들어볼 만한 산업이 있었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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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요. 예, 뭐 있었던 게 없으니까요. 어, 들어볼 만한 산업이 있었다라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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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일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아까 계속 그 DID 말씀하실 때 예, 디센트럴라이즈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센트럴라이즈 모형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근본 정신이랑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건 이제 프론트엔드입니다. 제가 아까 예, 기술적인 예, 예, 예. 네? 예. 지금 이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디센트럴라이즈된 뭔가를 예. 시스템을 개발. 아까 말씀하신 신뢰 기반 시스템이었잖아요. 예. 그 신뢰 기반이 디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예, 지금 예. 모든 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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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24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퍼블릭이랑 비즈니스 부분에 예, 이제 뭐 이렇게 모형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퍼블릭이고 예.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게 이제 사실 비즈니스 모델로는 비즈니스 섹터에서 실제로 워킹할 만한 뭐가 있느냐라고 볼 때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별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국가가 개입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예.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이식돼서 비즈니스에서 워킹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더 심각하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대표님은 아까 그 블록체인 어떤 기술이 오퍼레이팅 될 때 예.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아니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다를 판단하는 근본적인 리트머스를 뭘로 보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뭔가를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예. 이게 지금 사람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워낙 떠서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걸로 다 해결이 되고 있고 예. 예.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개입된 게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거품이 많은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순수 IT, 전통적인 IT 기술로 구현될 수 있는 것과 예. 블록체인이 아니면 안 되는 예. 그런 시스템의 차이가 어떤 건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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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제가 아는 바로 은행에서 해킹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내부자 해킹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서 해킹을 하는데 진짜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흔적도 안 남기고 그냥 나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외부에 발표는 안 하죠. 왜냐하면 은행의 신뢰에 문제가 있어.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서 지금. 근데 그건 뭐 은행 앵커에서 뭐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사실 이제 어쨌든 은행은 신뢰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감추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조작 이런 것들이 실제 일어나거든요. 예.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은행에서 초기에 은행에서 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지라고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질문했더니 그 내부 원장을 수정되지 않은 원장이 은행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자가 와서 이거 데이터를 바꾸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정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를 은행에 이제 그 위에 계시는 이제 관리자 레벨에 계신 분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예, 예. 이게 실제로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중에는 어쨌든 원본을 보장해야 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특히 디지털 데이터들 중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블록체인을 대체할 기술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 충분히 다 활용이 안 되고 이제 초입이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쓰일 거예요. 예. 쓰일 거고 그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CBDC 검토할 때 블록체인이 반드시 지금 이제 같이 검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거는 뭐 그 부분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이제 데이터 관리용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산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데이터가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쓰이는 거는 저는 이미 확인이 됐다라고 봐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산업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제가 이제 어떤 부분 염려하시는지 제가 이해하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은 현상대로 일단 봐야 된다라는 그걸 안 보면은 그 안 보는 영역이 사실은 비는 영역이고 거기서 이제 사고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형태들은 일단 있는 대로 일단 봐야 된다. 그리고 뭐 그걸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정보기관이든 그걸 파악을 해야 구조를 파악해야 세금을 매길 수가 있고 뭐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안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능하면 좀 있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그 내에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저기들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의 비즈니스들이 있고, 예. 뭐 거래소 코인을 만들기도 하고, 뭐, 예.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이쪽에서 좀 그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게 이제 그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디파이라는 건데 이거는 암호화폐를 예치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누군가 이거를 뭐 예치 받아서 이자를 그 뭐 이렇게 계산해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이 그냥 알아서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코드된 룰대로 한 달이 지나면 그냥 이자 자동 지급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예, 디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코드만 짤 뿐이고 이걸 실행하는데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금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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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지금 이제 이쪽에서 그래서 암호화폐를 어디다 예치를 하면은 이제 그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뭐 이자를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 이런 그 돈을 또 누군가 빌려서 쓰고 이자를 내고 그 낸 이자를 이제 암호화폐 예치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 갖는 뭐 이런 형태의 모델들 이제 가상자산을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하나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는 어떤 이제 프로토콜 기반의 금융 자동화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금융기관에 이제 쭉 기술로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산업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실제로 밑바닥에서 어떤 이제 그게 뭐 음성화된 금융이든 양성화된 금융이든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 한 축에 자리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개발된 기술이나 방법론들이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산업적으로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미래의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드 제공해서 이제 노드 제공 수수료를 받는 이런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6천 대 지금 한 10,000대. 그러니까 그 이제 만약에 거기 이제 뭐 기업형 이제 채굴이 많지만 그걸 보면은 사실 거기에 최소한 10,000명 아니면 기업형 채굴이면 뭐 몇만 명의 개인들이
채굴해서 비용을 얻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로.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커스터디는 이제 이거 이제 은행들이 지금 이제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큰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데들이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우리가 보관해 줄게. 네가 가지고 있으면은 잊어버리거나 해킹당할 수 있으니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해 줄게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이게 금융의 한 부분으로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비즈니스로 지금 비즈니스화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탈취당할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투자하거나 뭐 이제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컨설팅을 해주는 비즈니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갑을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좀 뭐 키 관리를 잘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UX가 편리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지갑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앱에 쓰는 지갑도 있고 이제 USB 형태의 아니면 카드 형태의 저기 지갑 하드웨어 지갑을 이제 만드는 데들도 있고 예. 지갑이 하드웨어 지갑은 뭐 한 7만 원에서 뭐 많은 거 뭐 비싼 거 뭐 20만 원 이렇게 팔려요. 예. 가격이 그렇게 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글로벌로 시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주 뭐 큰 시장은 아니지만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가상 자산으로 이제 피지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고 한국의 페이게이트 이제 아무튼 그쪽에서 실제로 이제 그 가상자산을 가지고 결제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사업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결제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결제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실제 적용을 해서 이제 한 케이스도 있고요. 이거는 아마 저기 뭐 인가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았을 거예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실은 좀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예. 거래소하고 이제 여기하고 이제 가장 가상자산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을 하든지 뭐 투자 대행을 하든지 뭐 이런 투자 모집을 하든지 뭐 이쪽이 이제 사실 가장 좀 사고가 많은 곳이고요. 마켓 메이킹이라 해서 요거는 이제 증권 쪽에 원래 이제 마켓 메이킹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 거래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막 이제 자기 돈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그런 볼륨들을 만들어 주는 게 증권 쪽에서는 그러니까 인정된 비즈니스예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이쪽 암호화폐 쪽에서도 하는 쪽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이제 약간 가격 막 쭉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개미들이 이제 빨아들였다가 이제 쫙 팔면서 이제 털고 나가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사용되기도 해요. 예. 그렇고 OTC는 이제 개인들이 뭐 몇백 BTC, 1000 BTC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량 보유자들이. 근데 이제 이걸 시장에서 한꺼번에 팔면 이제 가격이 출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중개해주는 예. 뭐 몇백 BTC면 뭐 몇십억, 몇백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을 중개해주는 이런 비즈니스도 예, 실제로 되고 있고 한국은 시장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뭐 1조 단위 정도의 거래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대략 이제 요 정도가 지금 어, 지금 이제 좀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음성이든 양성이든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어떤 유형들 뭐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더 많은데 이제 대략 이제 좀 그룹화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새로운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구조도 굉장히 새로워서 어,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얘가 도대체 법적으로 가면 이게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이제 막나 피해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무죄 판결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들도 되게 어려워하시고 왜냐하면 구조도 되게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뭐 지갑 뭐 이런 뭐 프라이빗 키 뭐 이런 거 이해를 해야 되니까 사건이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도대체 여기서
뭐 사기가 어떻게 벌어진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좀 한편에서 좀 이제 구조들을 연구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래야 이제 이거를 뭐 법적으로 뭐 제재를 하든 아니면 뭐 아니면 건전하게 그 가이드를 하든 뭐 아니면 가이드를 주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인터넷 버블 그 뒤에 이제 막 그 새로운 산업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아이템 거래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산업으로 인정됐거든요. 그런 형태의 어떤 기존에 없던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뭐 윤리적인 잣대 내지는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되게 애매한 이런 사업 영역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어요. 예, 탄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거를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새로운 거니까 법적 장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사기나 범죄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 거래소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거래소나 이런 거는 그 뭐 나스닥 그 거래소나 이런 데들도 실제로 이쪽에 들어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로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제 이게 산업적으로 어, 뭐 도덕성을 떠나서 일단 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중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질 영역들이 몇 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이제 강자들이 지배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처벌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뭐 육성하기 위해서든 좀 있는 그대로 놓고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선가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